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9월 마지막 주죠. 9월 24일, 25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첫 경주가 이제 양호 9%로 시작해서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가 오면서 양호 9%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착각을 했는지 뭐 건조 5%다 이제 일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걸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6, 7, 8월 달에 오면서 이제 어떤 그 경주로의 변화가 확 왔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서 양호 9%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많이 터졌어요. 배당이 많이 터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분명히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주로의 어떤 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한낮에 많은 그 질척거리는 주로에서 약간은 조금 양호 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달라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음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요일 아침 9시에 마세의 발표로 건조 4%예요. 이번 주엔 좀 더 할 겁니다. 물론 뭐 어제 예보로는 금요일 오전 중에 비가 온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는 않고 있고, 지금 날씨가 맑은 걸 봐서는 뭐 비 올 그럴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따가 오후 1시 2시에 조금 비가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오기는 오는 모양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10시 반이기 때문에 뭐 와야 오나 보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양호 9%인데 터졌다. 이번 주도 이제 건조 4%에서 조금 이따 비가 온다고 했지만 주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이제 몇 개의 경주가 좀 이렇게 배당이 나아질 경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을 시작하는데, 일단 그 경주 하나가 깨지면서 이제 이번 주에 국내산 6군이 하나가 분할됐고, 또 그다음에 5군이 토요일 일요일로 나눠졌어요. 나머지 그 6군 분할은 뭐 상관이 없지만 5군이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경주가 깨지면서 분할이 됐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월 24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이세마 제 천마타 경주인데, 이 메리트, 공략의 어떤 메리트? 제가 뭐 이런, 특히 이렇게 그 막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2살짜리들,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변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뭐 신마들 사이에서는 자리 선점이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뭐 누가 선행을 가느냐, 또 외곽에서 선행 외곽으로 갈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이 경주는 일본 용암 레스인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말이 좀 간결함이 없어요. 발음에 어떤 그 간결함이 없고, 이제 파워감도 없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면 좀 그런가요?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데, 그냥 키가 남들이 보통 뭐 160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어떤 애가 170 되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 하나로 쑥 나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다 고만고만한 그런 그 단점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출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 경주에. 뭐 딱 일요일자인가요? 이제 그런 경주에 하나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8번 크로마이트입니다. 크로마이트인데, 이게 뛰는 걸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25조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조금 제가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될 때까지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말들이 2주 하고 훈련을 나오면 2주 해가지고 안 되면 한 주 더 해요. 그런 마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리는 소문에도 그런 얘기도 제가 얘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껍데기는 보면 화려한데
막상 알맹이가 없어.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마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남들보다 좀 덜 됐어. 한 주 더 해야 돼. 라고 훈련을 한 주 더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게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그 25조에 보면 허시데보라는 1군 마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데뷔전 때인가요? 한두 번 뛰었을 때 아마 이건 1군 가서도 활약이 가능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1군 와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말이 500kg가 나가기 때문에 조교를 보통 2주 하다가 안 되면 3주, 4주, 5주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근데 거기다 또 충분히 휴양까지 좀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백기를 갖고 나오죠. 말이 될 때까지 일단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보통 4주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면 금화방 보면 막 8주 막 그렇지 않습니까? 7주, 8주 이게 많이 쉬는 거거든요. 말이 나빠서 쉬는 게 아니라 일단 잘 먹여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들어가면 뿔빵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감각을 유지시키지 못했다? 그런 이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증거가 된 게 없으니까 증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임마필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9번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송재철 기수가 데뷔전 때 보니까 막 무리 속에서 막 모래 다 맞췄어요. 근데 신영철 기수는 어떻게 해요? 선행 외곽으로 딱 가잖아요. 모래를 안 맞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리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마들은 모래에 대해서 좀 민감하니까 일단은 모래를 안 맞히고 전개를 한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는 수 없이 맞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죠. 일단은.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굳이 선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처럼 무리 속에서 모래를 맞아버리면 그냥 아웃이는 얘기. 그게 변수예요. 그게 변수. 그 다음에 외곽에 12번 스마티 글로리인데 장치열 이게 보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렸는데 우리 갓난쟁이들 띠뚱띠뚱하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 발 쓰는 게 약간 그냥 어려요. 좀 흐느적 된다 그러면 안 되겠고 조금 약간은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파워감이 없다. 제가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딱 한 가지만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여러 유형의 그런 걸음걸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좀 어린 티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경주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1번, 8번, 9번, 12번. 조금 더 폭을 좁힌다면 1번, 8번, 9번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배당도 없고 어떤 변수, 전개 여하에 따라서 변수를 보일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이고요. 네, 유경주도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있죠. 이제 권고온 일척이라든가 블루해머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이 정도인가요? 월드킹 4번, 5번, 7번 이렇게 좀 세 마필이 아마 인기 상위 클래스에 있을 그런 말들인데 자, 일단은 다른 마필도 그런 보여준 능력보다는 조금 컨디션이라든가 좀 조교 내용이 좋았던 마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건곤일척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따라갔을 때는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5번 월드킹인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의 킹스아이 같은 경우 6조 말이죠. 그 이전에는 이런 마필이 이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선행을 갔던가요? 선행을 가가지고 쉽게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월드킹맨도 거의 조금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체형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데뷔전 때 입상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마필이 그냥 뭐랄까요, 좀 어떤 그 체형에서 오는 단점보다는 부풀어져 있는, 능력이 부풀어져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1400을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배팅권에서 제외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늘려 갖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1200 강한 편성에서 취입이 통했기 때문에 1400에서도 취입이 통할 거다. 느린 흐름에서 약한 편성에서는 느리고 약한 편성에서는 취입이 통할 거다. 이런 의도를 갖고 지금 출전을 한 것 같은데,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를 봐가지고는 1400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죠? 아무튼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김영근 기수가 지난번에 나올 때 보면은 선행을 아예 포기를 하죠. 김영근 기수의 스타일로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경주에서 내가 선행을 갈 수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1200 취입을 하겠다 해서 취입이 통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들이 아직 어린 마필들, 이제 기껏해야 두세 번 뛴 마필들이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들을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느슨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취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 아직 힘도 안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그런 어떤 취입이 조금 됐다고 해서 1400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오늘 상대가 너무 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죠. 이쪽 단점 부분과 장점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7번 블루에모입니다. 이마필은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보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얘가 제일 세요. 아무렇게나 타도 되고 부담량 2점이고 다 좋은데 컨디션이 아니에요. 기본,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뭐 저하고 강호동하고 씨름하면 제가 지죠. 아무리 강호동이 한쪽 팔 묶고 한다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블루 해머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컨디션이 얼만큼 실전에서 영향을 미칠지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순간 터치입니다. 지난번에 이마필 뭐죠? 이 1마레를 제가 이제 그 다습주로의 그 얘기를 하면서, 1마레가 여기서는 다습주로에서만 뛴 마필이기 때문에 요즘에 같은 주로면 1마레가 됩니다. 뭐 조교 좋고 컨디션 좋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주로가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순간 터치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이다라 그랬어요. 선행을 갔죠. 무리해서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라체도 너무 쓰더라. 꼴찌 왔어요. 11마리인가 12마리 뛰는데 꼴찌 왔습니다. 이마필은 조금 제가 욕심이 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좀 컨디션은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도 가볍고 선행을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배팅권에 가져갔었던 마필인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압박은 당했어요. 그날 좀 심하게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컨디션은 좀 아직 원살아났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가 보면 1200에서 지금 건조 4%에 16초 뛰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14초, 15초, 빠르면 14초, 평균 15초를 띄워줘야 돼요. 15초를 띄워줘야 요 정도 주로에서는, 요 정도 상황에서는 15초는 띄워줘야 되는데, 라스트가 없었다. 그 기록이 전체적으로 좀 늦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세명 강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예를 든데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명 강자가 43조에 있을 때 제가 몇 번을 노려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말 껍데기 기가 막힌 말 있다. 450, 60km 나가는데
말이 너무 뛰려고 하고 이마필은 그래서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하는데 한 번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을 이마필을 이겨낸 적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거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이예요? 말이 너무 차분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람이 샜는지 하여튼 그 농담이고요. 배당은 12배인가 밖에 안 나왔지만, 자, 이 세명 강자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중요하다라는 게 물론 다는 아닙니다. 기본 능력이 없는데 제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한다고 강호동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 건데 이 세명 강자는 보면은 그동안 이 훈련자들이 이 말을 다뤄내지를 못했어요.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이 뛰면 뛰는 대로 다 가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가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사가 제가 맨날 끌려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조교예요? 말이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제어를 해주는 게 조교지. 근데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지난 24주로 가면서 꼴찌에서 날라오잖아요. 꼴찌랜다. 인기 꼴찌인데 왔잖아요. 입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4번 게이트예요? 3번 게이트예요? 이렇게 앞에 선행을 가고 얘가 선행하고 격차는 있었지만 안에 이 바깥에 있는 말들이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로가 선행부터 얘까지 다 진로가 뻥 뚫린 거야. 근데 선행마하고 얘하고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모래 여파도 덜 맞았어. 바깥의 말들이 얘네들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 여기서 딴 얘기가 되겠지만요. 자, 선행마가 가고 있어. 근데 이마필이 3명 강자야.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기준은 뭐냐면 이 말이 기준이에요. 앞에 선행마. 내가 저 말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안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3명 강자는 여기서 힘 안배해. 그 다음에 여기 자리를 다 비워줘. 안쪽 자리를. 3명 강자의 앞길을 훤히 고속도로야. 근데 바깥에 있는 말들은 여기다 기준을 두고 뛰기 때문에 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명 강자는 물론 얘가 기준이지만 붙잡고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붙들잖아요. 바깥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바깥에 몇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일로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야. 얘는 불편해지는 거야. 3명 강자는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3명 강자를 놔둔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축구하면 손흥민이랑 막 2명, 3명씩 달라붙는데 저쪽에 조금 공 못 차는 사람은 수비가 1명 붙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얘는 그냥 가만 냅둬 버린 거야. 그 저마펠에다만 기준인가? 제가 기준이야. 쟤만 어떻게 따라가면 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막 콩떡이지 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말이 그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 그날 뛰는 걸 보면 라스트에서 정말 간신히 왔어요. 마지막 활용 타임은 13초 2인가 4인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말이 너무 못 뛰었어요. 그래서 이마필은 오늘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오늘 주인공은 12번 고저스 서브입니다. 고저스 서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교 내용이 좋아요. 조교 내용이 좋은데 여기에 컨디션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컨디션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컨디션은 좋은 거죠. 좋은데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그 발 쓰는 게 가지런함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발씀에 가지런함이 없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몇 번 뛰었어요? 6번을 뛰는데 한 번도 다른 기수가 탄 적이 없어요. 송재철 기수만 탔어요. 또 딴 말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마필이 맞죠? 주행심사는 유승환 기수가 했네요. 그리고 데뷔전부터 탔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부 다 송재철 기수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누가 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탄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논스톱 기상 말씀드렸잖아요. 언퍼트가 취소가 되면서 적중을 못 시켰습니다. 2번 송재철 기수의 그거 선행 누가 와서 하여튼간 그렇고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움을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게 결국에는 힘한 배거든요. 힘한 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전 요경주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저스 서브를 축으로 공략을 했고 어차피 좀 많아요. 그 4번
권곤일척, 5번 월드킹맨, 기본 능력 있는 블루해머, 쟤까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이 더페이팅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가 입상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뭐 조교를 보기 때문에 그때 기준을 참는 겁니다. 그때 기준에서 말이 쫙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태로 이런 건곤일척이라든가 월드킹맨이라든가 블루해머를 이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단지 하나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밖에 있는 말들, 그러니까 이 자력보다는 밖에 있는 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얘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이 고조수 서브가 체중이 아니구나. 이거 딴 말일 생각했는데 아무튼 고조수 서브를 좀 눈여겨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m 군해산 4군이고요. 경주의 포인트는 이제 이 슈퍼다이아죠. 슈퍼다이아. 얘가 맞나요? 예. 지금 재심을 489kg인데 이마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그 25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쉬어요. 남들은 2주 쉬고 2주 조교하고 출전하고 2주 쉬고 2주. 근데 25조 같은 경우는 2주를 쉬어요. 근데 조교를 살짝 해보다가 아니야. 컨디션 아니야. 좀 한두 더 쉬어. 그러다 한두 더 되니까 주로 조교를 시작해. 아니야. 한두 더 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조금 더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예측해 보건데 이 자기 말에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을 무척 과대평가하시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기술이 말을 타 보면은 이 말의 능력이 대충 짐작이 가요. 여기서 이마필의 능력이 얼만큼 있겠다. 그게 느낌으로 와요. 근데 물론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하게 좀 관찰하는 기술도 있지만 웬만큼 이렇게 그냥 뭐 어느 정도 경력만 쌓이면은 이마필의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아니 뛸 것 같은데 안 뛰는 말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금화필은 공을 무척 들이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안 뛰어. 네. 그런 말들도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10마리 타면은 10중 8구는 좀 많은가요? 6, 7마리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게 이제 어떤 능력은 있는데 부상이 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아무튼 이 슈퍼다이아 같은 경우 34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25조하고 좀 달라요. 패턴. 그러니까 이마방도 그거는 맞아요. 뭐냐면 말이 조금 컨디션이 아니야. 쉬어. 근데 이마방은 조교를 절대 세게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습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동반 습보도 가끔 해요. 그게 적절한 데 가서 쓰여요. 조교가 훈련이 쓰인다.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해요. 근데 이 25조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죽기 살기로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왜? 말을 그만큼 컨디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는 이런 훈련을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말의 경주마라토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단정질 수는 없지만 말을 워낙 잘 만드니까요. 컨디션을 워낙 좋게 해서 나와서 조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조교를 물론 컨디션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 조교를 소화를 시키는 거죠. 네? 소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그러니까는 실전에서 쓸 힘을 갖다가 조교 때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히려 역학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강한 훈련을 매일 강한 훈련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거리 뛰는 칼루이스나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는 100m를 매일 뛴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은 없겠지만 황영준 선수가 매일 42점 마라톤을 40 전력 질주를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훈련인데
30일 동안 훈련 그렇게 해가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치겠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슈퍼다이아도 보면 공백기에 비해서 조교가 약하죠. 예. 뭐 숙부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한 번 하고 수요일날 한 번 하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그 조교 패턴을 보면 이게 또 딴 데로 가는데, 그냥 요즘에 화요일날 쉬니까 일요일날 월요일날 강하게 하고 화요일날 조교 안 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몸 풀고 목요일날 다니, 이게 아주 FM이에요. 그냥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토요일날 출전한다 그러면은 이전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쯤 한 번쯤, 최소한 5, 6일 전에, 많게는 뭐 한 7일 이전에 한 번 정도 습보를 하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볍게 한번 놔줄 수도 있는 거고 괜찮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맨날 뛰어다닐 필요는 없어요. 컨디션만 맞다면 굳이 뭐 그렇게 뛰어다닐 이유가, 오히려 말에게 무리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리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또 딴 얘기지만 조교의 4대 원칙, 점진성, 반복성, 개별성, 가부화의 원칙, 이 네 가지를 어떤 말 개체에 맞게 얘는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이렇게 써줘야죠. 써줘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울트라킹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고저스 서브의 드림이에요. 예, 고저스 서브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 울트라킹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모래를 맞는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마필 보면은 거기까지만, 말이 좀 심하게 끌어요. 심하게 끌죠. 막 끌어요.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막 끄는데 뭐예요?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어떻게 표현하죠? 하여튼간 말이 자기가 스스로 뛰려는 의지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뭐가 안 받쳐주냐면 이 몸통이 안 받쳐줘. 몸통이. 몸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경직성. 근데 경직성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지. 어디서 얘가 뭐 때문에 이 말의 몸이 놀림에 몸에 유연성이 없을까? 그러니까 몸에 유연성이 없으니까 나스에 오면 매번 서, 거기다 모래를 맞으니까 자꾸 그걸 피해 나가려고 말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뛰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제어를 하는데, 말이 한번 500km가 뛰면 50km짜리 사람이 못 땡겨요. 못 땡깁니다. 뭐 여러분들 뭐 기수들이 말에서 떨어지면은 뭐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놈들이 말에서 떨어진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그건 할 소리가 아닙니다. 몰라요. 저도 뭐 많이 떨어져 봐서 아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주만 양후지 근육통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이 뒷다리가 이 근육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육통,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가 지금 대퇴부가 아파. 그럼 왼쪽은 정상적으로 뻗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못 뻗잖아요. 정상적으로. 근육이 뻣뻣한데 뻗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육통이 와도 그런 걸 못 느끼죠. 근데 얘는 지금 양쪽 뒷다리가 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조교 때도 보여요. 저거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그 뒷다리 쪽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초적으로 있는 거야. 원초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교하고 실전 뛰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마필이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기술을 태웠다는 건 뭐예요? 선행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단점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선행을 가자. 거기다 1번 게이트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간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4번 더블 블랙입니다. 더블 블랙인데, 이 더블 블랙, 그동안 임기현 기수가 선행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지금 500km가 넘어갔는데,
선행 쉽게 가든 어렵게 가든 와서 매번 서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어떤 그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선행을 갔는데 압박을 받았어. 그러면 저게 압박받아서 섰어. 여러분들 기억에 다음번에 저 말 나오면 선행 쉽게 가는 레이스면 저거 꼭 배팅해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마필은 제가 이미 벌써 말씀 다 드렸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울트라킹이 예를 들어서 양후지 근육통 때문에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보여준다면 얘는 몸통에서 오는 거야. 몸통에 리듬이 하나도 없어. 그냥 드럼통이야. 빳빳해요. 그러니까 쓰는 거야. 압박을 받든 안 받든 그냥 쓰는 거예요. 리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입상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얘한테 진 말들은 다음번에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그 어려서 힘이 차가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나왔다면 이런 말들에게 지는 말들은 거의 그런 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블랙실버? 블랙실버도 10주 만에 나오고요. 없어요, 이경주는. 그래서 이경주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경주는 외곽에 메이블레드도 있고 글로벌 매직도 있습니다만은, 이 천둥세자입니다. 천둥세자. 이마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470? 470km 나가는데, 이게 또 8월 15일날 자전지 파행이 있었네요. 며칠이나 좀, 치료를 했나 볼까요? 뒤에 보면 며칠 하루 치료했네. 하루 더 이상 치료한 건 없고 조교 일정도 많이 좀 늘어났고 근데 이마방도 보면은 말을 너무 아껴서 조교해요. 지난번에 매니히어로 같은 경우도 그런 구절염 나왔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좀 아껴서 하는 저래서 좀 조교를 아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굳이 아무거나 그냥 조교가 보면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얘가 욕심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늘 말이 뻥긋뻥긋해요. 빵긋빵긋해요. 아주 활기차요. 거기다 이번에는 조교 조금 했고 하나 이제 단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하여튼간 좀 활기찬 몸놀림 그런데다가 그런 게 자꾸 눈에 띄면서 한 번에 어떤 얘가 뛸 때 보면은 아주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해요. 유연한데 단점이 뭐냐면 제가 보는 단점은 470km 나가면 제가 가장 좋은 체형이라고 늘 말씀을 470km, 80km 여기에서 가장 좋은 체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 거기서 조금 흠이라면 뭐랄까 완벽한 말은 없지만 조금 체장이 길어요. 체장이 길어서 그런지 똑바로 유연하게 뛰는데 약간 느려요. 다른 어떤 그런 마필들하고 이 스피드를 비교해 보면 약간 걸음이 채공이 있다 그러죠. 느릿한 걸음이.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눈에 띌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큰 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마필은 지금 보여준 능력이 없어요. 모던 카우보이의 혈통이 그렇게 잘 뛰는 마필이 없긴 한데 자꾸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활기찬 몸놀림의 유연성 이런 것들 주행 자세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이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8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했는 구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군내산 4군입니다. 러닝 넘버원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은 선행 가야 되는 말이죠. 용암보스 이건 1700을 처음 뛰어보고 드림스피드. 이 드림스피드가 이 집이 조금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드림스피드 조교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470km? 470km 정도 나가는데 조금 조교가 조금 약하다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디션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도 자꾸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34조의 조교를 34조가 맞나요? 이 34조의 조교를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데 싶은데 이렇게 예시장이나 예시장이나 윤수 때 나오는 거 보면은 말이 컨디션이 좋잖아. 근데 한 번쯤 더 스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뭐냐면 이 호흡을 터트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요마필도 보면은 안말이라 그런지 결정타는 없어요. 그죠? 지금 1승에다가 2차기 5번 3차기 2번이에요. 7번을 2, 3차고 왔고 우승이 한 번밖에 없어요. 결정력이 없는데 뭐 좀 더 능력은 보여줄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이제 3살짜리고 그다음에 컴플리트 타임 이게 선행 가는데 얘는 선행 못 가면 죽어요. 근데 뭐 선행 갈 수 있는 뭐 얘보다 빠른 마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인 강자죠. 인기 5위권이에요. 지금 이거 안토니오 기수가 타서 인기 5위권이지. 제가 당일날 이거 초인 강자 추천드렸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탔으니까 이 마필이 끌고 오는 뭐 능력을 발휘할 거지. 사실 초인 강자의 능력은 없다. 뭐 조교 잘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어떤 그 경직성을 갖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조한별 기수가 맨날 제가 그 전엔가 한 번인가 2번 더 추천드렸잖아요. 그 컨디션 때문에 조교 내용 때문에. 근데 어떻게 탔어요? 그냥 무리한 전개. 조한별 기수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센스쟁이 하나 바닥에서 딱 붙들고 있어요. 센스쟁이 깡바닥에서 취입하죠. 나머지 마필 보세요. 뭐 지금까지 제가 기억나는 건 없어요. 센스쟁이 빼놓고는 전부 다 이러고 가요. 이러고. 저 말 쫓아가느냐고. 저 앞에 말 쫓아가느냐고. 뭐 너트 플레이도 그랬고 좀 하만식 기수는 선행 같지만 조한별 기수는 그나마 이제 따라가면서 그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힘이 안배가 됐기 때문에 라체 날라온 거고 기본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데뷔전 때 하만식 기수가 기승할 때 그랬죠. 이 능력이 있다 분명히. 선행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선행 갔잖아요. 처음 뛰는 마필. 차라리 모래 맞고 못 들어와도 좋을지언정 이 마필의 어떤 장래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게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한별 기수가 막 하고도 들어오는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근데 왜 딴 데로 갔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전개를 초인 강자가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뭐 산마신 착차는 많이 났어요. 착차는 많이 났는데 이거 선행 안 가면 이거 1200에서도 안 됐네요. 분량 20%예요. 선행 못 가고. 이거 다 선행 못 가고 들어온 마필이에요. 단거리에서야 뭐 선행 외곽에서 경기를 펼치면 올 수도 있다지만 일단 거리가 들면 선행 외곽에서 경기를 펼치는 게 좀 불리해요. 선행이 좋은 거예요. 선행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선행 가야 돼요. 제가 이런 마필 갖고 이제 따라가라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성격상 따라가 가지고는 말하고 기수하고 더 싸워요. 그냥 앞으로 뽑아주는 게 나은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성격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기수가 얼만큼 제어를 해서 라스트에서 또 탄력을 끌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단독 선행이야. 10개가 초반부터 선행을 갈 수가 있어. 힘 한 배 할 수 있어. 바깥에서 나오면은 도망가면 안 되지. 달고 간다 그러죠. 내가 선행을 가. 그러면 이 마필이 이렇게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기수 심리가 어떤 줄 알아요? 이 선행 갈 때. 이거 저도 이것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행을 가면 그 당시엔 그래서 요즘의 견습 기술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때는 양성소 1년 교육받죠. 요즘에 뭐 4년인가 교육받는데 뭐 2년은 양성소 교육, 2년은 뭐 이제 나와서 견습 뭐 생활하고 이제 그러니까 실습이죠, 실습. 그래서 4년 만에 졸업한다는데 그냥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겠냐. 우리는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경험. 맨날 승마장 그 말 뭐 진짜 뭐 피죽도 못 먹었죠. 맨날 졸고 다니는 말들 그런 말들 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딴 데로 갔지만 요즘에는 우리 때는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진짜 발전습도 한 번, 2번인가 했나 그랬을 거예요. 발전습도. 아무튼 이렇게 선행을 가면 당시에는 말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 그럼 얘가 또 조금 가. 그냥 힘 한 배를 못 해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 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 선배들이 보기에. 근데 조금 저한테 관심 있는 선배가 뭐 모든 선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행을 가면 말이 나오면 도망가지 마라. 왜 자꾸 도망가냐. 얘도 어차피 너를 못 넘어간다 이거예요. 얘가 넘어가려면 힘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 같이 가라. 같이 붙들고. 근데 여기가 나오면은 머리만 보이면 이렇게 해서 머리만 보이면 쭉 나가고 또 쫓아오면 그러니까 얘는 그게 아니거든.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그게 심리예요. 기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캐리어가 없을 때는 처음에 이제 탈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나오면 도망가고 조금 나오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냥 붙들면 얘도 같이 붙들어요. 근데 뭐 요즘에도 보면은 그래도 좀 캐리어가 있다는 기수들도 보면은 이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몰진 않아도 스피드를 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더 잡아줘야죠. 더 잡아주면 어떤 때 보면은 휙 넘어가는 기수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수 이렇게 무빙하는 기수 그 두 기수 있잖아요. 그런 기수 아니라면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이게 넘어가려고 마음 먹고 나오는 기수들이 있잖아요. 모은 기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수들 때문에 그렇죠. 뭐. 자, 7번 더블 엣지입니다. 이마필은 이제 제가 그 얘기했죠. 부산 딱 간다 그랬을 때, 부산 간다 그럴 때부터 저런 말을 왜 부산 가느냐.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이런 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또 안 가면 또 경주 편성이 안 되는 거니까 또 욕심을 내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전 이마필이 좀 아까워서 그래요, 저는. 그 원정이라는 게 뭐 7, 8시간 간다는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게 아무리 요즘에 뭐 수송차가 뭐 무진동이니 어쩌니 좋다 그래도 그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서서 간다. 8시간, 7시간씩 차 흔들리는 차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리고 갔다 오면 많이 그 옛날에 뭐 배도선 조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킹 뭐 이런 한번 갔다 와서 컨디션이 뚝 떨어져서 안 살아라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덜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고 이게 그때 뭐죠? 승부사 뭐 또 18조 말 그 문세영 기수의 뭐예요? 그 말하고 할 때 그 말이 이 말이 2차 왔던 마필. 제가 그 당시에도 이마필 조심하십시오 했던 그 마필인데 조금씩 살아나긴 합니다만은 58kg의 부담 중량이 얘한테는 조금 버거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러닝 넘버 없죠? 뭐 더블 블레지 인정하고 앞에 가는 컴플리트 타임 있고 얘가 무너지면 2선에서 갈 수 있는 마필 뭐 러닝 넘버 용암버스 드림 스피드 이런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 이제 드림 스피드의 어떤 체중 체크 컨디션 요것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요쪽에다 조금 더 관심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1800m. 이 경주는 그냥 넉키훈입니다. 넉키훈. 뭐 사이즈상 셉니다. 근데 센 말인데 걸음이 느리고 순발력이 없죠. 거의 바닥에서 와요. 혼자 거의 바닥에서 뛰어죠. 11번 베링맨하고. 근데 이 경주에는 지금 믿을 말이 없죠. 이 원더풀 K인데 얘가 지금 그래서 뛰는 걸 보니까 이전에 걷던 성적을 다 보니까 단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 최근에 어떤 그 장거리에 와서 보면은 따라가면 이동하 기수가 선입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갔는데 라트에서 결정타가 없어요. 14초대를 뛴 것 같아요. 14초를 뛴 것 같아요. 맞아요? 14초 1 뛰었네요. 그 다음에 선행 가서 캡틴 브라보 이겼고 지난번에도 선행 가서 빅야크 이겼고 최근에 이거 보면은 따라가면서는 조금 힘겨워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56kg의 부담 중량이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56kg 갖고 지금 장추열 기수가 따라가면서 못 들어왔거든요. 최범민 기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 근데 이 경주에서 원더풀 K가 여기서 선행 가냐? 못 가요. 아니 가더라도 어렵게 가요. 그런 것들을 참 이게 누가 선행을 가느냐? 8번 킥실버 버튼이 선행을 갑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동안 이거 문세영 기수가 이게
졸전을 펼친 마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문세영 기수라 그래도 말의 어떤 성격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기응변. 그러니까 말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이마필은 이렇게 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타본 말도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타본 말은 2번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 그때 처음 탔을 거예요. 이 퀵십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때 왜 지금 그런 기억을 하냐면 그런 말이 맞구나.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말의 어떤 성격을 모르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그때는 당시 인기 1위였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타고 인기 1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세영 기수가 몇 번 탔나요? 한 번 탔어요. 한 번. 네, 딱 한 번 탔는데 작년 12월 19일 날 1400m에서 이게 퀵실버 키튼이 단승식 1.6배예요. 뭐 그때가 이제 경마가 이제 많이 이제 1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1.6배, 연승식이 1.4배예요. 그 다음에 럭키 형이 인기 2위 6.3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 기억이 맞잖아요. 이 당시에 제가 뭘 놓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조금 불안하다. 이마필은 좀 타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까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누구죠? 다비드 기수가 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탔죠? 이거 처음 탄 거. 지금 그동안 임다빈 기수, 김태희 기수가 맞죠? 조상범, 우에다 기수가 타고 송재철, 임다빈, 김태희, 다비드가 이제 2번째 타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선행 외곽에서 이제 타가지고 마지막에 모한테 마이트일에게 덜미를 잡히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문학문입니다. 이마필도 입상했을 때 외곽으로 돌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운데 낑기면 안 된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지난번에도 좀 뛰더라고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자, 이 7번 럭키훈이 지난번에 이제 앞에 가죠. 저 건너편에 가서 이제 무빙을 해서 선행을 가가지고 무뎌지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그냥 밀어보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이마필의 컨디션을 이제 얼만큼 살아났냐, 뭘 더 보강을 해야 되느냐.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은 그 부분을 보강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했고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입상했을 때처럼 100% 컨디션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경주에서 얘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요. 기본적으로 과연 얼만큼 힘을 쓰고 선두권에 가서 가담을 할 거냐. 지난번처럼 아니면 무빙을 해서 선행을 갈 거냐. 이제 이런 게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퀵실버 키튼인 선행 이제 경계를 보면 선행을 가면 외곽에 이제 10번 나온 생젤리가 붙어요. 얘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킹 뭐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고개 바짝 쳐들고. 근데 지금 스카이 돌풍 이게 참 이거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 마필을. 그냥 기록만 보면은 그냥 봐줘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53, 56, 57kg예요. 57kg 뭘 달아본 적이 있나요? 뭐 그것까지는 잘 우전지 파행 있고. 그래서 이경주는 어차피 앞에 가는 마필이 퀵실버 키튼이면 뒤에서 날라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점핑 출전이지만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베링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무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좋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 기수의 51kg의 부담 중량이고 장거리에 적합하다 그랬죠.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거리에 적합한 마필인데 앞에 가는 마필들이 무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럭키훈의 베링맨이 이게 주력이고 나머지 마필들 찾아서 조금씩 좀 방어를 해 두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1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이럴 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